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광복절 이후 확산세 접어든 경남의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도민이 염두에 둘 사항과 지자체, 도내 의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파티마 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 그리고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박사 박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현실화됐다 연일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8월 21일자 기준으로 경남의 확진자 수는 178명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강원 집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코로나 재확산은 강화문 집회와는 좀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옆에 선생님 계시기는 하지만은 코로나19의 잠복기가 대략 한 5.4일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8월 14일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입을 해보면 최소 8월 9일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로 인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7월 24일부터 교회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관람을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이제 침체된 소비 경제 소비 심리를 살려보겠다고 취지로 이제 8월 14일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뭐 외식이나 공연 쿠폰을 뿌렸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요게 이제 국민들에게 방심을 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이론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남도는 행정당국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자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올해 초 한 감염 전문가가 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역의 최대 적은 정치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번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발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 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처는 철저히 하되 원인은 광화문 집회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커지면서 경남도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생각보다 성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일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우려했던 대로 이제 경남에도 이제 광복절 강화문 집회 참가자가 이제 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공무원들의 과업 중 하나가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행정은 지금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경남도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사정도 한 번 정도는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마치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사회적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검사 회피를 하게끔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또 이 검사 기간 동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자가격리로 인해서. 예.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또 검사를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익명 검사가 이제 가능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익명을 보장하니까 초반보다는 그래도 자진 검사가 늘기는 했는데 대체로 도민들의 신고나 검사 참여가 지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검사에 이제 참여가 조금 저조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되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이 정말 참 따갑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사태를 보면 광화문은 마치 반정부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거기 간 사람들이 죄인처럼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연달아 있었고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처벌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리 검사를 더 제한시키는 그런 거 작용했고 정말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다라면 정치적인 입장을 빼고 정말 국민들이 와서 확산을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사를 유도하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정치인들이 나서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요. 저라도 사실은 검사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과연 정치인들이 우리가 국민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을 하는 건지 좀 고민을 다시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 미제출자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상당히 강하게 밝혔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광복절 집회 무게를 두고 있지만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마 위원장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8월 저희가 14일 날 의사회 집회를 했고요. 8월 15일 날 또 광화문 집회를 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8월 14일 날 의사회 집회 같은 경우도 집회 3시간 전에 집회 불가 통보를 했고요. 그 다시 또 집회를 또 허가를 했고 그 8월 15일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감염이 된 수시간에 증상이 발현한 게 아니고 검사도 한참 있다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 광고 그 집회가 지금 현재 환자 발생을 이제 시킨 원인처럼 너무 강조를 해버리니까 그 앞에 선행됐던 원인들이 묻혀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달에도 대통령께서 우리 환자가 이제 없으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엉망이니까 새로 좀 우리가 다시 좀 밖에 나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우리가 또 큰일을 치렀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코로나 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할 거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또 이런 이제 대책을 세웠을 때 경제가 또 힘드니 이렇게 할 수 있다까지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했던 정책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먼저 밝히고 국민들 알리고 그 다음에는 또 조절해서 우리가 조금 단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그 앞에 자기 정부가 했던 건 다 이야기하지 않고 광복을 집회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진영 논리를 빠져서 엉뚱하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또 국민이 분열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인에 있어서는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만큼 마 위원장 그렇죠.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재확산 원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거리가 느슨해진 게 원인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또 비과학자로서 언급한다는 애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걸로 봐서는 사실 종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 거리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인간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인간 행동의 그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탈감이나 그 자존감의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한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서적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 예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인간 행동에 대한 수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행동 수정은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부정적 환경 속에서는
보통의 행동 변화가 이제 부정적 정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에 2차 유행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늘 있어 왔지만 이번 확산으로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번 확산이 올 초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여기에 또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유행을 아무도 예상을 못하죠. 그냥 뭐 일단 다만 이제 뭐 세컨 웨이브라고 말씀드렸고 또 가을에 유행할 거라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이상은 이 유행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고요. 네. 다만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든든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당국이나 이 방역 당국이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래 보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줄여서 하겠다. 다음 단계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봉쇄에서 아까 이제 풀어줄 때 이렇게 해보니까 됐으니까 요만치만 하겠다라는 이런 경험을 쌓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정부 당국과 이 국민들이 합심하고 분열되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거를 가져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이걸 그냥 서로 불신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 못당한 거고 아까 박 평론가 잠시 말씀을 하신 거에 덧붙이면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청소년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감으로써 진짜 생활이 엉망이 돼 있고요. 아이들이 비만이 어마어마하게 됐고요. 새벽 3시, 4시까지 스마트폰 들고 새벽부터 끌안고 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벌이 집 아이들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의료 대책에서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이나 다음에 뭐 치매 환자는 뭐 국가 책임져야 하지만 이 살아나는 아이들한테는 도대체 이 정부가 정치인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어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제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는 단기적인 문제라면 장기적인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대유행에 앞서서 다른 분야를 초래하지 말고 대처 네. 마련에 집중하자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박 평론가께서는 올 초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강력한 셧다운을 주장하셨어요.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 상태라고 네, 이야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단 이 셧다운이 들어가면 지역 경제가 힘들어질 텐데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에 좀 빨리 잘 적절하게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만약에 사실 올 초에 셧다운을 실제로 실시를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소셜 셧다운은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통제이거든요. 의료진들이 우리 의료 행정 죄송합니다. 의료진들이 한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단기간의 경제적 고통을 견뎌낸다 하면은 네. 현재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현재 기술로는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조금 통제함으로써 일정 부분 확산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봄 대구 사태를 비롯해서 보면요. 일단 이 확산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도내 의료 인력 병상수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현재 경남의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재확산 추세 병상수가 만약 모자란다면 또 의료 인력이 모자란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치면 전시가 있고요, 휴전기가 있고 평상기가 있다라면 지금은 전시와 휴전기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원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대구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대규모 환자의 발생을 막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면 소규모 환자 발생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용인을 하자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한번 그 대구 환자들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이쪽 지역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격히 환자가 발생하는 것만 막아준다 없다라면 충분히 되고요. 의사 입장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뭐 이런 선별 진료소라 이런 쪽에서 전부 자발적으로 가서 다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남 의사회에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 불불 안 거리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행정력에 더 기대하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 의료 관련한 지자체 행정력에는 전문가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네. 경남의사회에서 현 시점에서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 공유라는 이제 그게 시각차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정보 공유는 일반 사람들 또는 기자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자세한 역학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진료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정보 공유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역학 정보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진료라든지 또는 이제 방역 대책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걸 뭐 여쭤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또 돼 있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공에서 입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공이 뭐 의료에서 뭐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비율을 따지 보면 민간에 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선별진료소가 대부분 민간입니다. 그렇죠? 민간인데 그럼 선별진료소 없이 이것을 방어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 의사들 그 도움이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그걸 고민해 보면 이 민간의 협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경상남도는 그나마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민간 소통이 좋았습니다. 현재까지 좋고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정보 공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생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에 그 뭐 비닐을 붙여놓고 안전하다 하고 식당 가보시면 우리 식당은 뭐 방역을 했다는데 무슨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고 지금은 우리가 파주에 있는 커피숍처럼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실내 공간에서 우리가 거리 띄우는 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튼 상태에서 환자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전염되는 거는 금방 시간 문제니까요. 그거랑 숙박업소에서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방역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특히 외부 방역에서 보면 분무 방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그 약을 뿌리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인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이 세금 낭비에다 공해란 말이에요.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도 분무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말이 웃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리가 없어서 닦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하지 말든지 원칙을 지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하지 말라고 있고 각 지자체는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진짜 급한 일이 생기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가기관은 이 방역에서 이 일관된 이런 지침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자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의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학 정보가 저한테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이런 역학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주면 저희들이 수시로 또 상의하고 연락드려 좋은 걸 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 일관된 방역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께서도 생활 방역에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코로나19에 대한 경남도와 경남의사회의 대응, 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 박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원인론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원인 파악만큼 중요한 것은 재확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막는 것일 텐데요. 이 전문가와의 소통, 행정의 힘과 도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